예윤에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내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느꼈던 것도 있고 해서 책 읽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했어.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책을 읽는데 연구자의 책 읽기와 독서 모임에서의 책 읽기는 좀 다른 결을 좀 갖고 있더라는 거야. 분명히 같은 책을 읽었는데 기억하는 내용도 다르고 그걸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인용하는 바도 서로가 다른 거야.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지. 독서량의 차이는 있는 것 같진 않아. 왜냐하면 오히려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독서 양 자체는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나는 보여졌고, 물론 그것도 차이가 있지. 물론 그리고 또 독서의 종류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를 갖고 있거든. 그러니까 다양하거든. 그럼에도 왜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되나 생각을 했어. 어떤 특징적인 차이가 있더라. 어떤 차이냐? 어, 독서 모임에서의 사람들은 물론 그 주에 어떤 책을 읽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책의 뭐 저자나 그 책의 주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지만 그 책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용되는 생각나는 과거에 읽었던 뭐 그런 책들을 떠올리고 이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좀 많이 부족한 내용 바가 있었던 거야. 그래서 기억력의 문제인가?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지. 물론 기억력이 아주 좋은 친구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같은데 또 그것만 같지는 않은 것 같아.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. 그리고 이왕이면 책 읽기를 할 때 좀 긍정적이고 좀 생산적으로 하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했어. 그러면서 좀 책 읽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훈련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.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 있지. 책을 많이 읽어도 저자나 문장들이 쉽게 그냥 생각이 안 나. 그리고 막상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막막하고 되게 내가 무지한 것 같이 느껴지고 바보 같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. 그렇다고 공부하는 것처럼 책을 드립다, 암기하듯이 읽기는 그렇게는 또 읽고 싶지는 않지. 책은 독서를 그렇게 하면 즐기게 되지는 않잖아. 그렇다고 뭐 웹툰이나 코믹스처럼 그런 류를 읽고 킬링타임용 어떤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하고 싶진 않잖아.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지. 똑같이 책을 읽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?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독서 모임의 일반 저자들과 그리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말 많이 읽는 사람들이잖아. 그런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뭘까? 목적이 서로 다르더라, 리딩에.
연구자들은 이 컨텐츠들을 읽고 분석을 중심으로 읽게 되니까 저자의 생각이 무엇이고 이 생각의 논리가 무엇이고 논점이 무엇이고 인용된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어떠한 반론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의 출처들이 어, 합당한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진짜 말로 따지면서 읽게 되니까 어, 소위 좀 피곤하게 읽게 되잖아. 그러니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좀 기억을 좀 더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더 있는 거고 일반 독자들은 똑같은 책에 독서를 한다 하더라도 저자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그 저자랑 논쟁을 하려고 책을 읽지는 않잖아. 대부분은 어떤 내용이지? 어떤 재밌는 거리가 있지? 어떤 새로운 것이 있지? 뭐 이렇게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보통은 접근을 하는 경우잖아. 그러니 이야기 주제나 흐름에 몰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내용 중심으로 감정적이나 상황적인 개연성이나 이런 것 중심으로 내러티브 중심으로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게 돼서 그 상황, 장면, 어떤 기억에 남는 그 감동적인 그런 것들은 파편적으로 기억이 나지. 이걸 내가 갖고 목적성을 갖고 이걸 컨텐츠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쭉 맥락을 읽어가지고 줄거리를 어떻게 쫙 이어가지고 전후 사정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이런 종류가 아니어서 연결성이 맥락이 좀 수월하게 연결돼서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다. 이제 이런 내용이 있지. 그래서 똑같이 컨텐츠를 읽었는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독자들보다 학자들, 연구자들이 좀 더 유식해 보이고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책을 읽는다 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건 보여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정말 그런가는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. 그러니까 이걸 나의 언어로 나의 생각을 성장시키고 나의 언어로 발전시키고 이문적인 사유로 개발하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. 연구자들이 그것이 되는 부류가 있지만 아닌 부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거든. 그래서 여기서 내가 책을 잘 읽었다는 감각하고 타인에게 말을 잘한다는 능력은 서로 다른 근육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. 말을 잘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학자들이 책 읽기는 이 말을 잘한다라는 훈련이 별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야. 그래서 똑같이 책을 읽었음에도 능력이 서로 다른 것 같아가 아니라는 부분이지. 전자에서 책 읽기가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서
있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, 음, 좀 이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독자의 책 읽기는 인문적 책 읽기. 나는 내가 독자가 그 작품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파묻혀서 어, 향유하는 방식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방식이라면 연구자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경계석 언저리에서 까죽거리면서 읽는 미안해 이런 방식의 글 읽기다. 그래서 읽고 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외부 타자에게 전달할까를 고민하는 어떻게 읽은 내용들을 전달할까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책 읽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그래서 온전하게 책 읽기를 했는가라는 것은 나는 사실은 의문이야. 학자의 책 읽기가. 그리고 온전한 비문이 아닌 문장들을 구사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. 그래서 지금까지는 즐겁게 읽는 거, 즐기는 책 읽기를 했다면 이걸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으로 좀 만들어 보자. 그렇다고 학자들의 책 읽기처럼 독서처럼 목적성을 갖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. 그러면 독자들의 책 읽기는 어떤 방식으로 말하기와 이어져야 될까? 여기서 나의 감정들, 내가 감동받은 부분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짱 멋있었어. 정말 감동적이었어. 어떤 특정 장면이 우리 엄마를 생각하게 만들어서 너무 짠했어. 이 정도의 표현이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장으로 나의 언어로 한 번쯤 내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해보라. 한 문장이라도.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것을 만약에 해서 하는 기회가 있다면 같은 책을 읽게 되잖아? 그러면 타인의 그런 기억들, 문장들이 어느 맥락에서 얘기가 되었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내 생각과 연결지어서 한번 말해보라. 그렇게 되면 내가 읽은 것들을 중에서 나의 감동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간직해 본도 되지만 단순하게 시각적인 감각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을 통한 청각을 활용하는,
말하기는 훨씬 더 기억력을 증진시켜 주기도 하고 감정도 더 증대시켜 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. 그리고 만약에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나누기가 어렵다면 책을 다 읽고 나서 기억에 남는 문장 하나, 한 문장 정도를 기록하는 것, 뭐 일기장에 한 문장 정도 써보는 것, 그 정도만으로 아니면 뭐 그것이 시발이 돼서 내 일기의 주제가 돼서 이제 글을 문장을 한번 써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말하기와 쓰기로 이제 아웃풋을 만드는 그 계기로 만들어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.